물이 바뀌면 커피 맛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물이 바뀌면 커피 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 커피. 행커 아부대장의 불법 커피 과외. 자, 오늘은 커피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생기는 관심사, 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너무너무 많지만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물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커피를 추출하다 보면은 물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져서 물이 바뀌니까 커피 맛이 바뀐다. 물이 굉장히 커피 추출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물의 종류를 이렇게 막 생수를 쓰시는 분들은 생수의 종류들을 골라가면서 이렇게 막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매장에서는 정수 필터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필터를 어떤 조합으로 어떤 브랜드를 이렇게 써가지고 어떤 물을 만들어서 내가 커피 추출할 것인가, 여기에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물은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물이 바뀌면 커피 맛이, 그러니까 추출된 결과물로서의 커피 맛이 좀 달라집니다. 이게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접근을 해본다면 우선은 물 자체의 맛이 다를까라는 것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물 자체의 맛, 물맛. 그래서 우리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물맛은 무슨 맛일까요? 물은 무슨 맛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무슨 맛일까? 무맛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물맛이다. 물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물맛은 그러니까 뭐 수돗물과 뭐 이런 물 저런 물 다 합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커피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물맛이죠. 그러니까 생수의 맛 또는 정수 필터를 통해서 정수가 된 정수물의 맛입니다. 정수가 되어진, 온전하게 정수가 되어진 물의 맛은 무맛이어야 해요. 만약에 물에서 쇠맛 같은 게 난다면 염소 맛이 약간 쇠맛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수돗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가 아직 필터링이 되지 않은 상태의 수돗물일 때는 약간 쇠맛 같은 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서 진짜 단맛이 난다고 하면은 설탕물이거나 뭔가 단 그런 미각적인 자극을 주는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단맛을 낸다고 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물이 좀 달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그 물을 먹어보면은 솔직히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단맛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맛인가?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 정수된 물 자체에 우리가 말하는 그 미각적인 맛은 사실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물 안에 녹아있는 일반적인 미네랄들은 미각적인 자극을 나타내는 그런 요소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물의 맛은 그냥 무맛인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아주 예민하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도 그 아는 형님에서 우리 티파니인가요? 나와가지고 물을, 시중에 판매되는 그 생수들을 다 맞춰버립니다. 100% 맞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깜짝 놀랐는데, 생수가 물이잖아요? 물론 이제 정수물이 아니긴 해서 이게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뭐 다른 성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긴 하지만은, 결국 있어봤자 함유되어 있는 거는 미네랄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 미네랄들은 미각적인 맛이 나타나는 그런 성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맛이어야 되는 건데, 티파니는 이것을 다 맞춰버립니다. 이것을 보면서 물에도 맛이 있구나 이렇게 여기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진짜로 이게 물에 맛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생수를 다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왜냐하면 미각적으로는 무맛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약간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단맛이라든지 짠맛이라든지 신맛, 쓴맛 이런 류의 미각적인 자극은 없을지라도 뭔가 이렇게 촉각적인 자극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물이 미끄덩한다거나 뭔가 혀에 남는 감촉이 좀 다르다거나 미네랄의 함량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경도에 따라서 바디감이 다르다거나 이런 것들을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주 그 뛰어난 혀의 미각을 가진 소유자라고 한다면, 이 물맛이 사실은 무맛이라 할지라도 물을 구분해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정확하게 미각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게 사실 무맛이어야 정상인 것인데,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함량이라든지 성질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팩트고요.
그러면 이제 물이 바뀌게 되면 왜 커피 맛이 바뀌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은 이 물을 공부하실 때 왜 함정에 빠지게 되냐면, 왜 물을 공부하면서 왜 함정에 빠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라는 원두가 있어요. A라는 원두가 있고, A라는 물이 있고, B라는 물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물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의 원두, A라는 원두에다가 A 물을 써가지고 어떠한 추출 공식을 통해 가지고, 방식을 통해서 똑같은 물의 온도와 뭐 분쇄도와 조건을 똑같이 해가지고 추출을 딱 했을 때의 맛하고, A라는 원두에다가 B라는 물을 통해 가지고 또 추출했을 때의 맛을 비교해 봤더니 A 물로 추출했던 맛과 B 물로 추출했던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A로 내리니까 좀 더 깔끔하고 신맛이 깔끔하게 살아있고, B로 내리니까 신맛이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약간 텁텁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놓고 데이터로 삼는 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A라는 물로 내리니까 신맛이 조금 더 강조됨, B라는 물로 내리니까 조금 뒷맛이 텁텁해지고 신맛이 조금 적게 느껴짐,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고 공부를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조건에 부합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 그냥 단 하나의 결과물에 지나잖아요. 정말 많은 결과물 중에서 그냥 하나의 조건이 맞았을 때의 결과물에 지나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A라는 물이 원래 신맛이 좀 강조되고 깔끔하게 내려지는 물이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주고받다 보면은, A라는 물을 사용하면 커피 맛이 신맛이 강조되고 좀 더 깔끔해지더라 라고 오해를 한다니까요. 이렇게 A라는 물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A라는 원두를 쓰고 이런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이 사용한 추출 방식을 써서 A라는 물을 쓰면은 분명히 신맛이 좀 강조되면서 클린컵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원두가 A라는 원두가 아니라 B라는 원두가 주어지게 되면은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뀔 수 있어요. 그때는 A라는 물로 해도 신맛이 적게 나고, 오히려 B라는 물을 쓰니까 신맛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 가능성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출하는 방식, 분쇄도가 바뀌거나 물의 온도가 바뀌거나 추출하는 조건과 방식이 바뀌었을 때는 A라는 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맛이 더 강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내가 했던 방식을 가지고 했더니 A라는 물로 하니까 신맛이 강조되더라 해가지고 A라는 물은 신맛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물이다, 이런 식으로 물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네. 커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추출하는데 굉장히 많은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했던 그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이 A라는 물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왜 그러면 물이 바뀌면은 커피 맛이 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물 자체에서는 우리의 미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미각적인 자극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은, 그래서 거의 우리는 무맛으로 느낄 수밖에 없지만, 좀 이렇게 촉각이 다르고, 그리고 그 물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다르고 성분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물의 성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도도 다를 것이고, 이런 성질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추출을 할 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향은 준다는 거예요. 물 맛 자체는 무맛이지만 추출에 영향은 준다라는 겁니다. 추출에 영향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주느냐, 가령 이런 겁니다. 물과 원두가 만나서 추출이 일어나는데, 이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두 안에 있는 성분이 물에 녹는 것을 말해요. 수용성 성분, 지용성 성분, 오일, 가스, 이렇게 성분들이 녹는 것을 말하는데, 대체로 이제 우리가 미각적으로 맛을 느낄 수 있는 성분은 수용성 성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이 수용성 성분이 녹을 때 녹는 속도가 달라지고, 어떤 특정 수용성 성분이 녹는 온도의 조건이 달라지고, 물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우리가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물의 온도와 똑같은 분쇄도와 똑같은 조건으로 추출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물에 따라서 조금 더 어떤 맛을 내는 성분이 더 많이 빨리 녹을 수가 있고, 또 다른 물을 쓰게 되면 또 느리게 녹을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성질에 따라서 수용성 성분이 녹는 속도나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물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A라는 물을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추출하니까 A라는 물은 이런 맛이 나 라고 해서 이 A라는 물을 단정 지으면서 판단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적는 게 아니고요. 왜 A라는 물을 이 A라는 원두와 또 이런 분쇄도 위에 이런 추출 방식을 했을 때 왜 A라는 물로 하니까 이런 맛이 더 강조되는지 이유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이 물의 성질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라는 물, B라는 물, 이 물을 하나의 경우로서 내가 추출을 해놓고 그 결과물을 적어서 이 물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수 필터를 판단하고 물을 판단해서 이 물은 이런 맛의 커피를 내고 저 정수 필터라면 저런 맛의 커피 맛을 낸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지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아무튼 갈 길이 멉니다. 그렇지만은 이 불법 커피과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커피에 대한 진실된 세계로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가 커피 생활을 24세 시작했다. 디카페인 원두가 100가지다 치면은 맛있는 디카페인은 이거 하나뿐이야. 이놈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맛없는 놈 제끼고 카페인 있는 놈 보냈다. 카페인 없는 척하고 카페인 있는 새끼들 다 죽였다. 이 커피도 맛이 있다. 네가 이런 식으로 디카페인 커피를 짓밟으면은 막 그때는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맛있는 디카페인 커피 아브라함커피.com. 막 그때는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주문해.